의사도 말해주지 않고 약국에서도 팔지 않지만 이것이 부족하면 줄어드는 근육을 살리려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보약도 헬스장도 아닌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원칙 하나가 100세까지 근력을 지키는 진정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에 돌을 매단 것처럼 무거워서 침대 난간을 붙잡고 겨우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몇 개만 올라도 장거리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숨이 가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최근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와 팔 부분의 옷이 헐렁해진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지만 여러분의 근력은 매일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40세 이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이 8%에서 15%까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조금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기력을 잃고 쉽게 넘어지며 뼈가 부러져 결국에는 자리에 눕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뱃살이 늘며 당뇨병이 찾아오고 기분은 우울해지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노년이 아니라 무력감 속의 노화입니다.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증후군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점은 통증도 열도 그 어떤 경고, 신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 두 다리를 제어할 수 없을 때까지 서서히 약해지게 만들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먹고 온갖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진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핵심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바로 그 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으며 간단하고 구하기 쉽고 완전히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고 진정으로 근육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3가지 과학적인 식사 원칙과 함께 3가지 보물 같은 식재료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4세 이상준 어르신은 시장에 갈 때 거의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온갖 단백질 보충 우유도 마시고 매일 고기도 먹는데 왜 점점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식사 습관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꿨고 3주 후에 그분은 손을 짚지 않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는 의사 김대성입니다. 지난 47년간 저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6세, 70세 혹은 100세이시든 가장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근육을 정말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꼿꼿하게 걷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의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10년 더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진정으로 살리는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 감소 사례의 무려 40%가 나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몸속의 만성염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이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이순옥 여사님은 시장 보기
요리 손주 돌보기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거지를 딱 10분만 해도 두 다리가 너무 저려서 앉아서 쉬어야 해요. 저희가 전문 체성분 분석기로 검사한 결과 여사님의 허벅지 근육은 50세 때에 비해 무려 18%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올바른 원칙에 따라 식단을 조절한 지 8주 만에 근육량이 6%나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유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 없이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도 다시 찾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우유, 점심에는 고기, 저녁에는 콜라겐이나 건강기능식품까지 챙겨 드시며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며 계단을 오를 땐 여전히 난간을 잡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단백질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식사가 아닌 진짜 근육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흡수가 어렵다면 단백질은 영양소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촉매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그저 흐물흐물한 살덩이가 아닌 진짜 근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귀한 영양소도 우리 몸에 의해 무시당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집을 짓는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은 바로 인부들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지은 집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드시더라도 몸이 소화하지 못하고 전환시키지 못하면 근육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독소를 유발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염증을 증가시키고 피로감을 유발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즉, 건강해지려고 먹는 것이 오히려 피곤해지려고 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섭취하는 단백질 1g, 1g이 여러분의 다리와 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스마트한 식사, 조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식품은 저희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자주 권하는 것들입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웬만한 보충제보다 몇 배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작지만 강하다, 두부보다 저렴하고 달걀보다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식품은 새우입니다. 서민적인 음식이지만 튼튼한 다리를 위한 붉은 보석입니다. 저는 손바닥만한 랍스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비싼 새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새우, 마른 새우,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비 오는 날 밥 반찬으로 볶아 드시는 바로 그 종류입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사기 쉽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새우 100g에는 거의 9g에 달하는 순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지방 함량도 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단백질을 허벅지, 종아리, 팔뚝과 같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 그룹에 정확히 배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우를 꾸준히 먹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이로 인해 손실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5세 박원재 어르신은 시장에 갈 때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약해서 잠시만 서 있어도 떨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비싼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께서 단지 요리 습관을 조금 바꾸셨을 뿐입니다. 매주 새우 애호박, 볶음 새우, 두부찌개 혹은 곱게간, 새우죽과 같은 간단한 음식을 몇 번 만드셨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이제 지팡이 버렸습니다.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은 1kg 이상 증가했고 걷는 속도는 한 달 전보다 15%나 빨라져 있었습니다.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또 다른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E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할 수 있는 초강력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며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필요한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식 새우보다는 자연산 새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화학 물질이 적고 더 깨끗하며 자연스러운 풍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일주일에 약 150에서 200g 정도의 새우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번에 다 드실 필요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가 꼭 메인 요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슴슴한 국에 넣거나 마른 새우 볶음으로 밥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나이와 함께 사라져가는 근육 조직의 벽돌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음식이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음식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때에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는 바로 그러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단순한 콩이 아니라 근육을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건설 기계입니다. 만약 아직도 콩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렌틸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콩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조용한 구원자이며 특히 고기를 적게 드시거나 당뇨병과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명받은 것은 단지 그 숫자가 아닙니다. 렌틸콩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기를 적게 먹거나 동물성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렌틸콩은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세 최영숙 여사님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다리는 부어있고 배는 자주 더부룩했으며 혈당 수치는 경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여사님은 당뇨가 너무 무서운데 먹는 약도 이미 너무 많아서 더는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추가로 처방하지 않고 단지 점심 식사를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부드럽게 불린 렌틸콩 한 줌을 섞어서 짓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꾸지 않고 단지 그렇게만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몸은 가벼워졌으며 다리 부종도 사라졌습니다. 단백질 보충에 그치지 않고 렌틸콩은 심혈관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합니다. 이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여 췌장을 보호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미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약 없이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렌틸콩에 몰리브덴이라는 특별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음식으로부터 다른 영양소의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방 대사를 지원합니다.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거나 식욕이 없거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식단에 렌틸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나 검은 콩에 비해 렌틸콩은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요리 전에 충분히 불리거나 현미와 함께 잡곡밥으로 지으면 이 음식은 조리하기 쉬우면서도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렌틸콩밥 한 그릇만으로도 여러분은 근육 보충, 심장 보호, 혈당 관리라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셈입니다. 어떤 것들은 약국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경제적이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근육, 혈관, 뇌까지 돌보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잘 맞히는 사람이 드문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계에서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시드나 아마씨를 추측하시겠지만 정답은 바로 아시아 식단의
매우 친숙한 식재료 들깨 씹힙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DHA와 EPA로 전환되는데 이 두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특히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올해 80세이신 김순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심한 관절염과 약한 다리 근육 때문에 오래 서 계시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공복에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제안했습니다. 몸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후 여사님은 지팡이 없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제가 다시 뒷마당 텃밭을 직접 가꿀 수 있게 됐어요. 근육과 관절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들깨는 뇌를 위한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와 뇌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약화와 함께 치매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들깨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중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깨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 즉 거피 들깨가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부분은 소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두유나 저지방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적절한 안내자가 없으면 몸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등푸른 생선처럼 비린내가 없고 엄격한 냉장 보관이 필요 없으며 타서 마시기 편하고 생선 냄새를 꺼리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오메가3 공급원인 고등어나 연어와 비교할 때 들깨가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번갈아가며 보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된다면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마시는 작은 들깨 한 잔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여러분이 튼튼한 두 다리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평생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새우는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만들고 렌틸콩은 근육을 보호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들깨는 염증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뇌 기능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먹고 소화되고 흡수되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짜 음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많은 양의 단백질이 아니라 적합한 종류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어제 드셨던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새우가 조금 있었나요? 렌틸콩 한 줌이 있었나요? 들깨 우유 한 잔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 한 숟가락이 남은 인생의 건강 기반을 다시 세우는 벽돌 한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년이 우리의 두 다리를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러분이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조합으로 먹어서 좋은 음식을 쓸모없게 만들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들은 서로 잘 맞으면 효과가 2배가 되지만 잘못 조합하면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근육이 진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황금 조합과 흔한 식사 실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흡수 효율을 최대 200%까지 높일 수 있는 3가지 황금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와 브로콜리가 그저 평범한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새우는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동시에 칼슘도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잘 흡수되지 않으면 뼈와 근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데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돕고 동시에 몸이 단백질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한 컵은 작은 오렌지 한 개보다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매우 높은 양의 비타민 C를 함유하여 면역력 지원과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기름을 적게 사용해 가볍게 볶도에 채소가 약간 아삭함을 유지하도록 하면 비타민 C와 다른 좋은 영양소들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렌틸콩은 매우 귀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과 같은 몇 종류는 부족합니다. 반면 현미는 렌틸콩에 부족한 바로 그 아미노산들이 풍부합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1:1 비율로 밥을 지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기 단백질에 뒤지지 않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대로 조리하면 소화도 더 잘 되는데 콩이 식이섬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렌틸콩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시지만 미리 불리고 부드럽게 익혀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안정되고 속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들깨가루와 저지방 우유 또는 담백한 두유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 특히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오메가는 몸에 더 잘 흡수되기 위해 약간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만약 들깨가루를 맹물에 타서 드시면 대부분이 손실되거나 많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나 두유와 함께 마시면 우유 속 지방이 식물성 오메가가 세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염증 감소, 근육 회복 지원,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모호한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영양 전문가들은 식물성 오메가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합과 더불어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매우 흔한 잘못된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는 기름에 푹 튀긴 새우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많은 기름으로 튀기면 새우 속의 천연 한겸 성분, 아스타잔틴 등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근육 회복을 돕는 대신 여러분은 나쁜 지방을 섭취하게 되고 탄 기름은 소화가 어렵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한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너무 짜거나 달게 졸인 렌틸콩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렌틸콩의 혈당 조절 기능 일부가 상실됩니다. 설탕은 식후 혈당을 높이고 과도한 소금은 소변을 통해 칼슘을 배출시키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강한 양념을 적게 사용해 담백하게 조리하거나 밥과 함께 지어 맛과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예는 들깨가루를 마신 직후나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은 특히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철분 및 일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해당 음식을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면 탄닌이 철분이나 다른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실 경우 커피 속 탄닌의 양에 따라 식물성 철분 흡수율이 최대 45,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를 마신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백질과 귀한 영양소들이 몸속에서 올바른 순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기름에 너무 많이 튀기거나 소금을 많이 넣거나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실수들은 마치 시멘트 없이 벽돌을 쌓는 것처럼 그 효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새우와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4번 드시고 매일 렌틸콩과 현미로 밥을 지으며 저지방 우유와 함께 들깨가루를 활용하신다면 단 몇 주 만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어설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덜 피로하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한결 가뿐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2가지 매우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 방법을 선택할 때는 가벼운 방식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찌기 수증기로 찌기 또는 기름을 적게 두르고 중간 불에서 빠르게 볶는 방식입니다. 기름에 푹 튀기거나 강한 불에서 튀기는 것은 피하십시오. 높은 온도는 비타민과 환경 성분을 쉽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신경 쓰십시오. 환경 성분이나 흡수를 돕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진한 차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섭취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단백질은 낭비되지 않고 미네랄들은 소화관 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여러분께서 단지 이것저것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조합, 올바른 조리법, 올바른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아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근육 감소는 멈추는 것을 넘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를 따르신다면 근육이 더 강해지고 팔다리가 튼튼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매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삶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황금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셨고 중요한 지식과 부엌에 이미 준비된 보물 같은 식재료들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2주간의 간단한 로드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의 밥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근육은 조금씩 서서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밥상에서 근육공장 재가동하기라고 부릅니다. 첫 주에는 단백질을 즉시 많이 섭취하는데 집중하는 대신 몸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나중에 있을 흡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화기관에 가벼운 염증이 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만듭니다. 공복에 마시는 것이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들깨에는 천연 항염 성분과 식물성 오메가가 함유되어 있어 내장 염증 감소에 매우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만성 염증이 어르신들의 근육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와 렌틸콩을 1:1 비율로 섞어 지은 밥을 선택합니다.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혈당 변동이 큰 사람들은 보통 지구력이 약합니다. 약간의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데친 채소나 덜 짠 김치와 함께 드시면 유산균도 섭취하고 신장에 부담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새우를 이용한 가벼운 요리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청경채 새우 볶음 단호박 새우찜 또는 새우 두부찌개 같은 것입니다. 새우는 간단하게 조리하면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작은 새우 요리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제 많은 환자들이 팔다리 근력에서 뚜렷한 초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약 1.5리터의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충분히 마시도록 하십시오. 물은 세포 활동을 유지하고 독소 배출과 영양소 운반을 돕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약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벼운 활동은 지방을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 과정을 활성화하여 몸에 섭취한 음식으로 근육을 다시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 우리는 근육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가속 단계로 전환합니다. 이제 아침 식사는 속은 든든하지만 더부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흰죽에 들깨가루 3스푼을 섞고 다진 새우나 살코기를 추가합니다. 죽은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동물성 단백질이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점심은 여전히 렌틸 콩밥을 유지하되 신선한 샐러드나 들기름으로 무친 생채 또는 토마토와 함께 푹 끓인 렌틸콩 수프를 곁들여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렌틸콩은 연구자들에 의해 항염 및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식물성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새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청경차에 새우볶음, 얼큰한 순두부 새우찌개 또는 채소를 곁들인 작은 새우전 같은 요리가 좋습니다. 저녁 식사의 약 3분의 1을
새우가 차지하도록 하여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주면서 흡수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합니다. 운동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 20분으로 운동 시간을 늘리십시오. 걷기, 가벼운 텃밭 가꾸기 또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십시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며 힘을 키우는데 중요한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수면 부족이 어르신들의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권장량 체중 1kg당 약 1.2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근육 감소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주 동안 우리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고 보조 영양소가 함께하며 몸이 흡수할 준비가 된 시간에 섭취하는 올바른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이 2주간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 긍정적인 신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벼워지며 일어설 때 약간의 안정감을 되찾고 몇 걸음 더 빨리 걷게 되거나 손발 떨림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비록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수개월 수년에 걸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가벼운 활동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근육량을 지키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 질환 및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거나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2주를 통해 여러분이 실천을 시작하신다면 근육은 정보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더 강해진 악력 속에서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상 속에서 부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굳건함 그리고 작은 변화가 가져올 큰 차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주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10년 후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시는가입니다. 의존적인 약한 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고 자유롭게 노년을 즐기시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70세대 여러분이 여전히 시장에 가고 직접 요리하며 손주를 데리고 산책하고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 휠체어에 앉아 화장실 가는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손주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겁을 들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변화할 결심이 충분한 분들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 새우 한 봉지, 렌틸콩 한 봉지, 들깨가루 한 병을 사는 것이 한 달 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첫 식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넘어져서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으려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단백질을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는 배우자 이유도 모른 채 다리가 약해지고 있는 형제 혹은 매일 오후 함께 차를 마시는 이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근육을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너무 빠른 근육 감소로 인해 자리에 눕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에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또는 매일 저녁 올바른 조합으로 식사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근육 회복의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가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어려운 용어 없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어 저 바깥의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나의 건강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힘을 연장하고 두 다리를 굳건히 지키며 독립적인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날씨가 굳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어설 때마다 자식의 부축이 필요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시간 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도 저는 돈 들지 않고 광고 없으며 여러분의 실제 몸에 효과적인 간단하고 현실적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특정 질병을 치료 중이시거나 전문 의약품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굳건히 걸으시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